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제는 중순이 됐기 때문에요. 12월 달에 여기저기서 캐롤송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꽃인 빨간색, 하얀색,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세티아 가운데서는 오렌지 빛깔이 좀 드문데요. 오늘 아침에 그 꽃시장 가봤더니 오렌지 빛깔의 포인세티아도 피어 있었습니다. 피어 있었다기보다는 어디선가 피워서 꽃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죠.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월 16일인가요? 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에 대한 좀 그 입장이 바뀐 그런 발언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그 앞에 전해드려야지만 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했었던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보통 때 선거한 것이 아니라 제프 세션스라는 아주 그 보수적이고 또 인종차별적인 것이 상당히 심했었던, 그래서 연방 판사가 되지 못했던 사람, 엘라바마주이기 때문에 워낙에 엘라바마주가 미국에서 가장 빨간색 중에 빨간색주이니까요. 그곳에서 오랜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다가 누구보다도 먼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서 지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그의 자리를,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한 선거,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1992년 이후에 처음으로 그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엘라바마주에서는 조지 월리스라는 인종차별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었던 인물이 4번이나 주지사를 했습니다. 참 묘하죠. 미국의 그 남부에서 보면은, 남부가 이제 그 노예제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 플랜테이션이요, 농장들이 거대하게 있었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스칼렛 오하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가, 요즘은 그 영화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노예가 있었고 본인들이 노예의 후손이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또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야지 된다고 하고, 공화당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적이라는 이런 게 아니라요. 공화당이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흑인과 백인과의, 또 이제 백인과 소수인종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소수인종이나 흑인에게 덜 가깝죠. 민주당이 훨씬 가깝고, 그런데도 아주 이상하게요, 희한하게 이 노예제도가 강했었던 그쪽 지역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말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국가에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하면서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민주당을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에게 투표를 해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민주당에게 투표를 안 하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지만 아무튼 그런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수인종을 굉장히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하거든요. 공화당 가운데서는 일부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그 소수인종을 무시한다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소수인종에게 결코 아주 그 호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백악관 내부도 보면은요, 전부 하얀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부통령이 있고, 그리고 장관급이 24명인가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다 포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수인종이 몇 명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니까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인도계죠. 그리고 일레인 차오가 지금 교통부 장관인데, 이 일레인 차오의 경우는 남편이 백인 남편이니까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가장 힘을 쓰는 미츠 매코넬이니까 대만계인데 있고, 그리고는 누가 있을까요? 주택부 장관 정도, 벤 칼슨, 흑인이죠.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을 제일 처음 성공했었던 사람. 그 정도밖에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라티노 장관이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죠. 네. 그런 정도고 여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24명 가운데 지금 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랄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있고 억만장자 교육부 장관이 있고 또 스몰 비즈니스국 국토안보부. 미국에선 국토안보부는 아주 그 묘하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여자 장관이 많아요. 오바마 당시에 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금 저쪽 그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총장으로 와 있고요. 그래서 여자하고 소수인종을 다 합쳐도 부통령까지 합치면 24명, 25명인가요? 그 가운데서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그 가운데는 여자면서 소수인종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백악관이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백인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엘라바마주가 보통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뭐 한 13%, 14%가 흑인이라고 하면 엘라바마주는 26%가 흑인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다른 그 라티노가 좀 더 드물고 에이시안도 한 1.1%밖에 안 되고 그리고는 이제 백인이 뭐 거의 70% 정도는 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주에서도 그 공화당이라든가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그 엘라바마주의 그 특별선거에서는 덕 존스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 후보는 KKK단이 저지른 그 범죄를 끝내 그 전에는 일부에서는 일부러 좀 안 잡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덕 존스가 검찰로 있었을 때 KKK단 못 잡았었던 2명 멤버를 이제 흑인 소녀들이 숨진 그 케이스에 대해서 기소를 한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그 2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로이 무어라는 전 후보죠. 이제는 내가 졌다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금요일이었던가요? 며칠 전도 아니네요. 어제네요. 이제 그 비디오에 아직 조금 더 계산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또다시 몇 시간 지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끝이거든요. 엘라바마주의 총무처 장관도 뭔가 이제 계산을 하면 숫자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차이가 뭐 덕 존스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이 무어를 14살짜리를 포함해서 뭐 9명인가 8명인가 여성이 어렸을 때 한 명을 빼놓고는 다 10대 때 미성년자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로이 무어에게 당했다 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근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었죠. 예비선거 때는 공화당의 다른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그 지지를 했는데도 이제는 로이 무어가 이제 패배를 인정을 할 때다라고 어제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 로이 무어 후보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라바마주에서는 조지 월리스라는 인종 분리를 주장했었던 사람이 4선 주지사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1970년도에 한 번 또 기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후보가 정말로 이길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 그 유권자들이 조금만 더 했다면 이겼을 텐데 그때 한번 실패를 했고 92년도에 당선된 그 상원의원을 리차드 쉘비 의원은 나중에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로이 무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과연 그 엘라바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윤리는 없어도 되는가? 이 로이 무어라는 후보가 너무나 극단적인 이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종교가 모든 것에 있어서 위인가? 진정한 보수는 무엇인가? 이런 많은 그 아주 그 혼돈되는 것에 사람들이 빠졌을 텐데 뭐 어느 정도 다행스럽게 좀 정리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공화당에서도 로이 무어가 당선이 됐다면 2018년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투표율입니다.
흑인들이 전체 유권자의 그 많지 않은데 전체 뭐 인구의 26%밖에 안 되니까요. 투표율이 너무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서 지금 뭐 한 40%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지역은 공화당이 이제 훨씬 많고요. 민주당이 한 34%, 공화당 유권자가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좀 그 손해본 사람, 루저,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고 로이 무어를 대통령보다도 먼저 강하게 지지했었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고 백악관에서 쫓겨나서 브레이트바트의 CEO로 다시 돌아간 스티브 배넌도 이제 이 일로 조금 좀 멀쓱해졌죠. 빌리 그레암 목사는 나이가 많으셔서 99세라서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은 로이 무어를 강하게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빌리 그레암 목사의 사위는 복음주의자들이 정말 위선적이다. 로이 무어를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사위는 그랬는데 아들은 프랭클린 그레암은 굉장히 로이 무어 후보를 강하게 지지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윤리관이 중요하다는 것, 후보의 캐릭터 같은 것, 성품을 봤다는 것이 지금 이제 출구조사 여러 군데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위험 신호가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자들, 특히 이제 와이트들이, 뭐 와이트들은 아마 뭐 거의 90% 정도 투표를 했을 거예요. 복음주의자 가운데서는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했었던 선거입니다. 로이 무어도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어린이와의 그 성추행, 폭행 그런 문제였지만 미국에서 이번 주 내내 이것은 앞으로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성 후보가 과거에 회사 다닐 때 남성에게 어떤 그 자신의 자리를 그 이용을 해서 나하고 남녀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면 하다가 이제 해고당했다 해서 소송을 했고 나중에 합의를 했고 그랬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여성이 그 캔사스주의 그 안드레아 램지라는 민주당 후보인데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번 주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여성 그 하원 의원 후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인은 별 죄 없다 하다가 공화당이 지역구인 이제 텍사스주의 한 의원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켄터키주의 하원 의원은 원래 목사였는데 17살짜리를 2012년도에 그 교회의 뭐 지하 어쨌든 그 지하 어떤 곳에서 장소이겠죠. 그곳에서 이 그 17살 소녀가 싫다고 하는데도 키스하고 부둥켜 안고 했다. 뭐 이런 일들이 쭉 나왔을 때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은 머리에 총을 쏴서 숨졌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내 아내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방송계에서도 그 PBS가 태비 스마일이라는 한밤에 이제 거의 한밤이죠. 터크쇼를 진행하는 흑인 호스트가 참 드문데 이 사람도 역시 비슷한 그 직급이 낮은 여성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방송을 일단 그 중지시켰고요. 뭐 뉴요커의 스타 그 리포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미국의 그 의회에서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너무 그 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희롱을 부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오하이오주의 민주당의 71살의 한 그 의원 그 마르시 캡터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성 의원들은 그렇게 옷을 아주 너무 깊이 파이게 그렇게 입지는 않아요. 드레스 코드도 있지만 드레스 코드에 상관없이 그런데도 이 여성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하원 의원이 보기에는 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른 그 여성 의원들이 모였을 때 해서 다른 여성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그렇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지금 이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슴을 때로는 너무 많이 파이게 입어서 그 가슴 파인 곳에 쭉 연결선을 따라가면은 바닥까지 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그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여성들도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나도요, 나도 당했어요, 나도요 하는 미투 무브먼트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16명의 그 여성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요. 이번 주에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을 뭐 미스 유니버스 대회 때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직장에서 당했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도 의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라 후카비 백악관 그 대변인은 이런 일들이 그 선거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선거 때는 불과 투표를 하기 며칠 전에 액세스 헐리우드라는 테이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그런 테이프까지 나왔잖아요. 여성들 다 주무르고 해도 된다고 돈만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여성들이. 그랬는데도 대통령이 그를 선출했기 때문에 다 그건 끝난 거 아니냐. 게임 끝난 것 아니냐. 판단 끝난 것 아니냐 하면서 대통령과 백악관의 여자입니다. 세라 허카비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성희롱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다 거짓말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거짓말을 친다고 보기에는 다 무조건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인데 전부 소송을 하고 하기는 조금 그 무리인 거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역시 여성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고요. 인도계고 미국 지금 행정부에서 몇 안 되는 장관급 여성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그 상대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을 할 때 그 여성들의 주장을 우리가 다 충분히 들어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는 얘기 나중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다음 주에도 당연히 계속되겠지만 특히 이와 관련해서 USA 투데이가 대통령에 관해서 쓴 사설이 굉장히 그 주목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하고 몇 명 여성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필름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 뭐 이제 개봉 등등 해서 그랬을 때 이제 뉴욕이 지역구인 한 상원 의원이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이 이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의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고 서명하고 한 정치인들이요. 이제 사임해야지 된다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길리브랜드는 나에게 선거자금 달라고 내 그 사무실에 와서 뭐 오래전의 일도 아니다. 돈 달라고 해서 내가 돈 줬고 그리고 아마 뭐 돈 받아가기 위해선 뭔 짓이라도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윗에. 그랬더니 이 그 하원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른 의원들도 다 가만히 있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은 도대체 대통령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다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까지 다 합치면서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오바마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실패한 점도 있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위는 지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본인을 위한 기회로 활용만 하고 일도 안 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1200개의 자리 가운데 60%가 비어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 가운데도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럴 때 상원 의원 6명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하라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하다. 진실과 윤리는 그의 앞에는 없고 기본 의무도 지키지 않고 품위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야말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한다는 데서 가장 나쁜 그런 조건만을 다 갖추고 있다. 어떻게 여성 하원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트윗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설에서 USA 투데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 사람됨 가지고는 그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에 화장실 변기 청소할 자격도 안 된다. 또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구두에 광을 낼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고 USA 투데이가 사설에서 썼습니다. 이것도 아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밖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아주 그 중요했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뉴욕에서 하도 일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였습니다. 자살 폭발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뉴욕에 이제 이렇게 지하철 버스 정류장과 연관되는 그런 곳, 그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이제 자신의 몸에 집에서 만든 또 회사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만든 좀 조잡한 파이프반 폭발 그 미수 사건이 일어나서 3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큰 그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제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아 태생인데 7년 전에 최인 이민이라고, 전에는 가족 이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 최인 이민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부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왜냐하면 가족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또 뭐 하고 또 형제 자매 이런 초청하니까 최인으로 묶여 있다 해서 부르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그 형태로 미국에 와서 그 이민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최인 이민을 없애버려야지 된다. 어제 뭐 FBI 가서도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고 이번 주에요. 그래서 최인 이민을 없애고 메리트 베이스드 이민으로 해야지 된다.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돈도 많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거나 하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기여를 해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그 메리트 그 베이스드 아니 최인 그 이민도 이런 그 당시에는 최인 이민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물론 가장 그 중요하게 이민에서 내세웠었던 것은 가족 그 피가 섞인 이런 것들, 가족들이 특히 부모가 나이가 많고 아직 그 아이들이 어리고 할 때는 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18살 미만부터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 이민으로 온 사람들도 과거에 수십 년 동안은 미국에서 조금 임금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보다 덜 받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이민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손해보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이민을 해왔던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이민의 형태가 바뀔 때가 됐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에서 앞서가는 슈퍼파워로 일해오면서 왜 그 온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compassion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뭐 우리 이익만 챙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해외에서 보기에도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던데, 과거의 미국은 앞으로는 좀 미치고 믿지는 듯 보이고 다 믿졌겠어요. 미국이 이제 조금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서 이제 큰 것을 챙기고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앞에서도 챙기고 뒤에서도 챙기고 옆에서도 챙기고 요만큼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 손해를 보는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돈으로 이만큼 주면 다른 민심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그 군 기지로 그 나라에 뭔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렇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가면서 해왔던 건데,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갖고 이것도 갖고 이민도 무조건 다 그 좋은 것만, 좋은 그런 형태로만 우리가 받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화당 들어와서 많이 그 보여주는. 근데 이것은 뭐 좋다 나쁘다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 봐야지 아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새로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의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전히 미국에서 이번 주에도 이제 그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다. 이게 미국의 모든 정보 당국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대통령이 됐는데도 본인이 모든 정보국의 그 수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보국의 그 발표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니 뭐 1년이나 조사를 했으면 됐지,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점점 조여들고 있잖아. 아무 일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왜 그렇게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계속 러시아 사람들 안 만났다, 이메일 안 했다, 나는 모른다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만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가까운 측근이 아들과 사위를 포함해서 19번 그 대선 기간 중에 러시아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19번 만났고 19번 만났을 때 사람은 더 많아요. 31명이 여기에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특별검사가 조여 들어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특별검사의 수사도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조사관도 당연히 있겠죠. 그 조사관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사실은 채워야지 된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다른 동료와 참 바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고 한 사람들은 이제 그 물러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가 처음에 그 임명이 됐었을 때 민주당, 공화당 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지금 이제 와서는 그 사람 원래부터 했으면 안 됐어야지만 되는 사람이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본인의 부인이 지금 바티칸 대사죠. 이 사람도 그 3번 결혼을 했는데 그 3번째 결혼한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 부인이에요. 바티칸 대사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로버트 멀러 현 그 특별검사를 비난을 하는데 특별검사는 연방 국무부에서 이제 그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에서요. 법무부 장관도 제프 세션스도 이제 그 청문회 할 때 그 이제 장관 되기 전에 치러진 청문회에서 나 러시아 사람들 하나도 안 만났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만나니까 그건 내가 그 엘라바마의 상원 의원이었을 때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내용도 또 드러나면은 또 거짓말 지금 그 트럼프 주변에 그 러시아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이 러시아 스캔들에서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본인이 주도를 할 수가 없게 미국은 이럴 때 빠지거든요. 빠지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다고 지명을 한 법무부 이제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한 겁니다.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도 지금 백악관이나 이제 뉴트 깅그리치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변에서 법무장관이 그 아닌 것 같아. 지금 너무 그 이상하게 수사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그 부장관이 이제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를 해고할 이유를 나는 전혀 찾지 못하겠다. 지금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도 지금 함부로 해고하기가 아주 애매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사위와 아들이 절대로 우린 만난 일 없다 하고 만났고 사위는 우리 뭐 백 채널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서 지금 특별검사를 함부로 해고하기도 뭐하고 아주 그 애매한 그 입장이고요. 특별검사는 뭔가를 지금 자꾸만 조여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그 재정 상태까지 도이체뱅크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이 미국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보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팅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미국에서는 당연히 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북한 이슈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다 서로서로의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은 지금 미국과 아주 그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그 미국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의 양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2가지로 전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내용 자체로
새로운 스타트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다. 울타리 고치기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를 봤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평창 올림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기를 너무 바라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사드에 대해서는 그 표현 자체도 좀 자제했고 이제 그 두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 여러 번에 걸친 그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그 원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루어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특히 이제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사진이 저는 조금 주목되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뭐 예를 들어 이해찬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나 한국에 별로 좋지 않은 사진을 썼었어요. 각도도 그 별로 그 제대로 된 그런 그 사진의 각도인 것 같지 않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그 수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어떤 사진을 썼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손을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도상으로는 앉으십시오 하고 아주 그 뭐 예를 들어서 예의 바르게 이렇게 대접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그 특유의 이렇게 딱 그 쳐다보는 좀 그 어떨 때는 좀 천진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것 같은 아무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뭔가를 이렇게 몸을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 오늘 제가 이 사진 올릴까요? 아무튼 그런 그 모습 웹의 사진이 조금 그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따로 나눠서 그 보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트라가 주관한 곳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서 경비원에 의해서 한국 그 사진 기자 2명이 많이 그 다친 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뭐 당연히 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또 한국 측의 뭐 기자협회라든가 한국 외무부의 발표에 대해서 그대로 미국도 이 내용을 전하기는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렇다고 이 내용이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완전히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 내용 자체를 그 뒤집잖아요. 엎어버리잖아요.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슈가 훨씬 크죠. 큰 덩어리고 이것은 가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주 그냥 가십이라고 저쪽 뒤쪽 구석에다가 몰아놓기는 중대해 보이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대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로 그 기자단들이 어디까지 그 대통령이 현장에 이제 대통령 수행단이니까요. 취재 어디까지 그 대통령의 동선을 가까이서 또 따라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가 이게 사전에 다 정리가 됐는가 그러면 기자들은 그 선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설령 기자들이 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수행 그 취재단이라고 기자증도 보여주고 했는데 거기서 한 뭐 열댓 명이 그 들러붙어서 폭행이잖아요. 폭행을 하고 이미 바닥에 누웠는데도 또 그걸 발로 걷어차고 이것은 분명히 그 경비단에서 오버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세계의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중국 공안 당국의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코트라에서 고용한 경비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이제 중국 경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한국의 대통령이 그 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아무리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 그것이 가려질까 우려하는 그런 측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정리가 돼야지 되는 그 부분이겠죠. 당연히 기자들은 그 선을 다 지켰는가 또 선을 지키지 않았어도 중국 공안 당국의 대응은 이건 너무 심각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철저하게 느낌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 이것은 그 조사를 해야지만 한국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자들도 현장에 없었으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군데에서는 애틀란틱 카운슬에서는 이제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국제관계에 관한 싱크탱크입니다. 비교적 뭐 어느 당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싱크탱크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틀 만에 참 백악관도 싫어했고 국무부도 우리는 입장이 똑같다. 북한이 뭐를 포기를 해야지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본인의 국무부의 대변인도 입장 변화 없습니다 했고 대통령의 그 얘기를 언지를 받고 한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백악관은 그 브리핑에서 조금 이제 피해갔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그 대통령과 의견이 그 공식적인 그 외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만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화요일이었는데요. 애틀란틱 카운슬에서의 연설과 기자에 대한 답변이 금요일 아침에 어제 아침이었죠.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핵심은 뭐 전해드렸더군요. 북한과 외교 대화를 하기 전에 북한이 핵 위협을 멈춰야지 되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모든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핵 테이블로 돌아와야지 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군사적으로도 다 뒷받침이 돼 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해선 뒤로 확 물러선 것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뭐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많은 언론에서는 이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결국은 그 해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이크 폼페오 지금 CIA 국장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마다 브리핑은 안 한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CIA 국장으로 있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북한에 대해서는 린지 그레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상원 의원이 상원 무기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주 일요일에 두 사람만 골프를 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이라는 옵션을 쓸 가능성이 30%고 북한이 추가로 핵 테스트를 하면 그 가능성은 70%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그리고 김정은이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손을 쓴다는 것은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쓰도록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그 군사 공격을 할 때의 인명 피해 같은 그런 위험을 충분히 알지만 정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중국의 그 보호 아래 북한이 들어가건 북한이 누가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본인의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만 이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성으로 얘기를 하고도 또 뒤에는 잡지 애틀란틱이랑 인터뷰한 것이거든요.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지지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건 없는 직접 대화까지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직접 대화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까지 다 그 미국의 강성에서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왜 이 대화를 본인이 얘기하냐면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판단을 받을 때 이 그 린지 그레함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기 싫대요. 이 린지 그레함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상원 의원입니다. 미국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명 그 피해가 수없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 죽는 건 아니잖아. 한반도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준 사람이 린지 그레함입니다. 원래는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였을 때 지지하지 않았다가 요즘은 뭐 이슈별로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강성인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뭐 탄저균이나 콜레라, 세균 그밖에 그 여러 가지를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할 준비도 돼 있는데 아직 그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었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지금 미국 국방부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에서 만든 탄저균을 한국 군사기지에 잘못 배달했다는 거예요. 잘못 배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배달된 게 공개가 된 게 그게 이제 5월 24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이 6월 4일에 유엔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거봐라.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생화학 어떤 그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왜 탄저균을 한국에 보내느냐? 군사기지에. 이렇게 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이틀 뒤에 이제 이 같은 공장에 딱 그 연구실에 등장을 한 거죠. 뭐 이런 등등. 예전에 그 구소련에서 과학자가, 무기과학자들이 비밀리에 그 슈퍼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게 막 소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했었잖아요. 80년대 그 부근쯤 해서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았는데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핵 개발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김정일과는 달리 과학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대우를 해주고 뭐 때로는 뭐 업어주기도 하고 그 본인이 업혔던가요? 그리고 또 뭐 과학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먼트도 크게 지어주기도 하고 뭐 아주 격이 없이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어떤 그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 이게 제일 처음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시작됐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이 보낸다 과학자들을 공부하라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어제 이제 그 뉴욕타임즈까지 온 거죠. 그만큼 과학에 포커스를 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고 데니스 로드맨이 그 NBA 코트의 악동이 내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내주면 북한에 가서 뭔가 일을 좀 해볼 텐데 긴장을 풀 수 있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무부에서 거부했다고 하고 빅터 차 전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 또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북한 특사를 지냈던 빅터 차 교수는 이제 완전히 그 확정이 돼서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주한 미 대사로 파견되는 것이 수순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국 이번 주의 위크엔드 리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크 어헤드 다음 주에는 이제 위크 어헤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어요. 미국 날짜로 월요일, 한국 날짜로 화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 아래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퍼스트 국가 안보 전략이 중국을 상당히 그 겨냥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그 공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그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 대상을 넘어서 이제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미국에 굉장히 그 위협이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다고 하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가지로 좀 잘 지내보려고 미국에 왔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그 중국에 갔었을 때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긴장하고 중국을 공격할 것 같은 이런 태세가 될 때는 누가 좋은가?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제 미국의 그 기본 질서를 좀 흔들어 보겠다는 정치계에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수석 전략가였다가 백악관 지금 다시 브레이트바트로 돌아간 이 스티브 배넌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뭐 멀지 않은 그런 시일에 전쟁을 치를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은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항상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그 야박하게 못 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어느 정도의 발표를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은 뭐 숫자도 들어가고 하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그 세금 감면안이 그 투표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겠다 하는 의원들까지 다 투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공화당에서 뭔가 일을 이뤄내니까,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그 첫 번째의 중요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킨 안이거든요. 이제 통과가 된다면 거의 통과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벌써 공화당의 지지율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최근까지는 뭐 공화당 사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을 별로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지지율 보니까 47% 정도는 지지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또 그 전달이 돼서 정말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성장이 되고 한다면 뭐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2018년 내년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뭐 아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확률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정치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뭐 1년 정도가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1년은 아니지만 한 11개월이네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불과 며칠 뒤에 있을 이 안에 대한 투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그 위험 요소를 퍼뜨린다고 비난을 했던 공화당의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인 밥 코커 의원도 오케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을 것처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수정을 좀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자녀 양육 뭐 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한다고 하다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완전히 공화당으로서는 휴즈한 빅 뉴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팍스의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AT&T가 타임워너를 합병하는 것은 그거 아주 나쁜 딜이다라고 했고, 법무부에서도 나쁜 딜이라면서 고소해서 AT&T도 막 고소했습니다. AT&T와 타임워너는 벌티컬 합병이라고 하죠. 수직 합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임워너가 CNN을 포함해서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AT&T는 컨텐츠를 담아가는 그런 그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아닌 거예요. 서로 보안사기 때문에 반독점에 이런 경우는 거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법무부에서 반독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21st Century Fox 영화사와 연예사를 지금 월트 디즈니가 합병하는 것 아니겠어요? 524억 달러에. 이것은 법무부에서 괜찮다고 승인을 하면 수직이 아니에요. 월트 디즈니도 컨텐츠가 있고 21st Century Fox도 컨텐츠가 있는 회사면, 이것은 이제 그 호라이즌틀이잖아요. 서로 그 수평적인, 이것이야말로 반독점법에 위배될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인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때 별로 가리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루퍼트 머덕과 다른 대통령 같으면 오해받을까봐 전화통화 같은 거 이런 때 안 할 텐데 전화통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사람들이 눈여겨보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공개가 되고, 뭐 시장에서 8시간 동안 뭐 4천만 달러 정도 가치가 올라가고, 현재 뭐 미국 달러로 11억 달러 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쓰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용으로 많이 지금 쓰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한 40% 정도는 1000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1000명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계속 답 없는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규제까지 해서 미국에서도 그게 빅뉴스가 됐거든요.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메인스트림 화폐가 될 것인가, 버블인가? 일단은 버블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 처음에 딱 그 공개가 되고 나서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에도 이제 조금 굉장히 좀 그 어지러운 장세가 되기는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금 감면이 끝나고 나면은 부통령이 원래 같으면 오늘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가고 이집트도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인정하고 나서 사람들이 날마다 숨지고 있어요. 어떤 날은 더 숨지고 어떤 날은 덜 숨지고 다음 주에 당연히 이런 내용도 아주 뜨거운 아이템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모르겠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